응용전자 회로의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일은 금요일이 되겠고, 금주에는 두 번째 수업이 될 텐데, 동영상 수업을 하기로 한 날이죠. 자, 오늘 할 것은 비반전 및 반전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전업플로어에 대해서 했는데, 전업플로어도 역시 비반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본다는 그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특별히 그 비반전과 반전의 그 회로 구성도를 좀 어떻게 연결되는 비반전인지, 어떻게 연결되면 반전인지를 좀 아셔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전압 증폭도라든가 그 출력 전압을 계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위상이 입력 들어간 위상이랑 나온 위상의 차이에 대해서 정도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 비반전 증폭기랑 그 비반전 저주파 증폭기에 대한 설명과, 반전에 있어서는 반전 증폭기와 또 그 단일 전원 반전 증폭기, 그리고 뭐 오디오 반전 증폭기, 뭐 요 정도를 교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비반전 증폭기가 되겠는데, 비반전 증폭기는 먼저 이렇게 회로 구성을 보면 그 OPM프에다가 그 반전 입력 단자에 이 그 이렇게 되어 있죠. 반전 입력 단자에 여기가 그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게 반전 입력 단자이죠. 이 반전 입력 단자에다가 그 입력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그 저항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죠. 그 입력 단 쪽에서는. 그리고 출력에서 나오는 그 Vout까지 나오는 이 출력선에서 계한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부계한이라고 한다고 했죠. 비반전이든 반전이든 다 부계한 증폭기입니다. 부계한일 때 거의 대부분 증폭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비반전 반전은 어떻게 뭐가 또 틀려 보이나 하면, 자, 이렇게 비반전일 때는 그 전원 전압이 VI가 여기 있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플러스 전압 플러스 그 단자 쪽으로, 그 비반전 단자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서 그 이 전원 전압이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 그 동작을 비반전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신호가 이런 신호를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이런 신호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자, 여기 출력 쪽에서 Vout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건 조금 신호가 작고 뒤에 증폭이 됐다고 봐서 더 크게 그렸고, 자,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역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모양은 변동이 없죠. 단지 크기만 더 커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비반전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회로의 모양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플러스 쪽에서 전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괴한은 반전이든 비반전이든 다 부괴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그 반전 단자에 이 접지가 연결되면서 그 저항이 있습니다. 자, 저항은 두 개를 사용하죠. 괴한 저항이랑 이렇게 그 R1 저항이 있습니다. 입력 저항이죠, R1이. 자, 그럼 입력 저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는 것은 이 이득이 그러니까 이득이 무한대가 되려면 이제 그 이득이 무한대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자, 역시 여기서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이득이 무한대가 되려면 그 입력 단자 간의 전압이 플러스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 플러스 제로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아니라 제로에 사실 가까워야 된다고 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 플러스와 이 부분은 그 단락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가상 단락입니다. 가상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전 단자와 비반전 단자가 단락 상태가 되니까 두 쪽에, 이쪽에 V인이죠. 이쪽에 V 플러스가 될 텐데, 이거랑 여기는 반전 단자에서는 V 마이너스죠. 이게 V인이 두 개가 같게 됩니다. 그게 같게 돼서
R에 흐르는 전류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역방향이 R에 이제 그 저항에 흐르는 것은 역방향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I 값을 구하면 그 IR1에서 이제 I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방향이 지금 반대로 보여지니까 이렇게 되죠. VI가 분자고 다음에 밑에가 R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이게 R1 여기서 이제 그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R2에서 흐르는 전류 R1에서 흐르는 전류가 사실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전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2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이 R2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그 이렇게 봐야 되겠죠. R2분의 R분의 V라 해야 되니까 이거는 V 아웃의 출력 저항이 예상되니까 V 아웃 빼기 앞에가 V 인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V 인. 자, 이렇게 이 두 개를 빼기 한 개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R2의 전류라고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R1에 흐르는 전류랑 R2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같다고 했습니다. 자, 같다고 했죠. 그래서 가상 단락 상태라서 두 입력 단자에 인가되는 전류는 사실상 여기서 입력 단자에 인가되는 전류는 0입니다. 0이 될 거고. 자, 요렇게 같다고 보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증폭도라든가 뒤에 가서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자, 요 상태가 되면 자, 이거 지금 옆에가 등가회로죠. 등가회로 상에서 여기 가상 단락이 돼 있는 게 요 점이죠. 요 점이랑 요 점이라는 것이 V 플러스랑 V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플러스 단자 쪽이 이쪽이고 V인이 이쪽에 들어가니까 플러스 단자가 여기가 플러스 단자일 거고 밑에가 마이너스 단자일 겁니다. 그럼 저항이 R2가 이게 이제 출력 저항이고 입력 저항은 R1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보면 R2 쪽에서 이렇게 R1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자, 가고 있다는 얘기. 이게 화살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방향은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V 아웃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차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위에서 봤던 이거랑 지금 밑에서 지금 여기 또 다른 이제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거랑은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는 이 플러스가 여기서는 이제 밑에 와 있는 것 뿐이죠. 이렇게 밑에 와 있고 마이너스 반전 단자가 지금 위쪽에 가 있죠. 그래서 반전 단자 쪽으로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류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왜 또 전류가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적혀 있으면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다라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전류는 이렇게 지금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 그 전압은 V인이 양쪽 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상적인 OPMF 그러니까 제로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두 단자가 똑같다. 이게 가상 단락이라서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가상 단락을 V 뿔 이꼴 V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럴 때뭐 버추얼 쇼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비반전은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극성을 가진다는 얘기. 자, 들어가는 모양이랑 나오는 극성이랑 지금 똑같았죠. 자, 뒤에가 여기 플러스가 모양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라 해야 되는 게 이게 비반전 증폭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증폭도를 구하는 거랑
비반전 증폭기에서 그 출력을 구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그 회로를 갖고 온 것은 입력이 어딘지 또 뭐 출력이 Vout이 어딘지 R온이 어딘지 R2가 어딘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옆에 있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회로를 여기다 그냥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VI는 그 입력이 되겠죠. 여기 있는 V인이 여기가 지금 VI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입력 전압의 경우는 I 곱하기 R1이 될 겁니다. 지금 R1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I 곱하기 R1 한 것이 V 그 인이 될 것이고 Vout은 우리가 이제 그 알기를 원하는 출력 값이 되겠죠. 증폭이 얼마나 커져서 그게 나오는 그 증폭의 값이 될 텐데. 자, 그래서 Vout은 I 곱하기 갈로 R1 더하기 R2입니다. 두 개의 저항. 그 입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입력 저항이죠. 비반전 단자에 입력되고 있는 저항이랑, 지금 괴한 저항이 합친 거를 다시 그 전류를 곱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라인은 그 1 플러스 갈로 R1 분의 R2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전압 증폭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증폭도 곱하기 그 입력 전압이 하면 이게 출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항만 알 때는 저항 그 두 개의 괴한 저항이랑 입력 저항을 곱하기 전류해서 더한 것을 곱하기 전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전압 증폭도가 있다면 전압 증폭도 곱하기 입력 전압을 하면 그 비반전 증폭기에서 출력 전압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전압 증폭도가 되고, AVF 전압 증폭도를 구하는 식을 다시 살펴보면 Vin 분의 Vout이죠. Vin이 이제 입력 전압이고 Vout은 출력 전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전압 증폭도가 나오겠지만 여기 뒤에 다시 똑같은 수식이 될 텐데, VI를 바꾸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이게 지금 VI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VI 분의 VO니까 VI를 이렇게 통째로 바꿔놓으면 I 곱하기 R1이 되니까 이거를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Vout은 다시 여기에 있는 이를 갖고 와서 놓으면 되겠죠. I 곱하기 갈로 R1 더하기 R2, 자, 이게 VO가 됩니다. 그래서 VI분의 VO가 전압증폭도가 되고, 또 이거는 다르게 하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 플러스 갈로 열고 R1 분의 R2 하는 것이 전압증폭도가 되죠. 이 수식을 외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연산 증폭기의 증폭률은 입력 요소인 R1과 괴한 요소인 R2의 비율에 의해서 사실 결정됩니다. 여기 지금 R1이 있고 여기 지금 R2가 있죠. 이 두 개의 비율에 의해서 실제로 증폭률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 출력이 플러스로 표시되는 것은 그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동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지금 이 앞에 지금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없죠. 여기도 여기 앞에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반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비반전 증폭이라는 얘기가 되고, 지난번에 했던 전압 플로우 같은 경우는 연산 증폭기 출력을 반전 입력 단자에다가 바로 연결한 그런 비반전 증폭기가 되죠. 대신 증폭도가 단지 1인 그런 입력 신호와 같은 그런 신호인 증폭기입니다. 근데 어디에 쓰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버퍼라든가 이런 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그 비반전 증폭기보다는 반전 증폭기를 훨씬 더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전압 증폭도나 출력 전압을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다음에 밑에 이제 뒷부분에 대한 뒤에 나오는 그 회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게 될 텐데, 실제로는 물론 위에 있는 회로를 보고서도 뭐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 수 있지만, 비반전 증폭기의 그 입력 저항은
그 연산 증폭기 자체의 입력 저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수 메가옴 정도로, 자,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상적인 그 오피앰프가 그 입력 저항,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연산 증폭기 자체도 입력 저항이 굉장히 커야 되죠. 크고 커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저항을 앞에 좀 이제 큰 걸 쓰게 되면 이제 수메가옴 정도로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력 저항이 높은 증폭기는 미약한 신호의 증폭에는 유리하고 어, 증폭기의 그 입력단 개방 시에 외부 잡음의 영향을 쉽게 받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 저항이 높은 그 증폭기 미약한 신호를 증폭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입력단 개방 시에 외부 잡음이 영향을 받기 쉽다는 얘기는 앞에다가 저항을 없애버리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을 어, 고의적으로 이제 거기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R3 병렬 그 비반전 증폭기 회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여기 R3가 그 앞에서 보던 그 비반전 증폭기에 하나 더 붙어 있죠. 이렇게 R3가 병렬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비반전 단자에 그 입력 그 신호 입력이 들어가는 그것과의 병렬로 붙어 있는데 이 그것은 왜 붙였냐? 그러면 외부 잡음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병렬 저항 R3를 연결하면 이 R3는 증폭기의 입력 저항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이 증폭기의 입력 저항 RI 값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거를 쓰게 된다. 비반전 증폭기에서 입력 저항은 비반전 입력 단자의 입력 저항, 어, 즉 OPMF 자체의 입력 저항이 되니까 수메가옴 정도로 매우 높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제 OPM 자체의 이제 그 입력 저항으로 이제 간주를 한다라는. 그래서 그 증폭기의 입력 저항 RI가 입력 저항 전체 입력 저항으로 봤을 때 이 R3 그가 되어 있죠. 이 R3는 그 자체가 이제 같게 본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달면. 그래서 이 R3는 수메가옴이 될 거라는 얘기. 약 수메가옴짜리를 쓰겠다는 얘기죠. 좀 큰 거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없이 여기가 이걸 두지 않고 여 위에 R원만 있을 때도 이 R원 자체도 그 입력 저항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 R원 3가 없으면 이제 R원이 입력 저항으로 이제 되는 그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자, 그래서 비반전 증폭기의 예로서 비반전 저주파 증폭기에 대한 그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어, 그,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더 있는가 하면 여기 비반전 저주파 증폭기는 그 입력단에 그 콘덴서 결합 콘덴서가 있고 출력단에도 결합 콘덴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측의 파형이 이상은 같고 전압 증폭도가 다소 증가할 뿐이라서 주파수 특성은 반전 증폭기랑 똑같아지는데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합 콘덴서라는 것은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커플링 콘덴서라고 하기도 하고 결합 콘덴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증폭기에 중간중간에 넣어주고 DC 바이어스는 그대로 두고 교류 신호만 넘겨받을 때 사용하죠.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바이패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및 출력에 결합 콘덴서를 삽입한 증폭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제 저주파 증폭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전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반전이란 말은 그 비반전이란 틀리게 입력 전원이 들어갔을 때 나올 때는 그 위상이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180도로 꺾여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OPM프는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서 반전 입력이나 비반전 입력에 흐르는 전류가 거의 0입니다. 여기 나오죠. 거의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이랑 2가 단락 상태가 된다 입니다. 이게 가상 단락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거를 표시를 이렇게 하고 가상 단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앞에 V V 플러스 같다는 얘기가 V 입력이 V 인이 제로라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가상 단락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역시 그 이상적인 OPMF에 대해서 I 제로, I 마이너스도 제로고, 여기 I 플러스도 제로고, V 인이 역시 제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V 아웃은 AV분의 그 AV 분위가 아니고 AV 곱하기 갈로 V 뿔 마이너스 V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이 V 뿔 마이너스 V 마이너는 V 입력이 되니까 이건 증폭 또 곱하기 전압이 되고 이상적인 OPMF의 그 출력 전압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V 뿔 마이너스 V 마이너스는 제로, V 뿔은 V 마이너. 자, 이 의미가 가상 단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전 증폭기의 모양을 보면 비반전이랑 조금 다르죠. 똑같이 뭘 선여하면 부계안입니다. 이렇게 그 출력 전압을 다시 반전 단자 이렇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있는 반전 단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부계안인데 부계안을 쓰면서 그 전압을 어디에 넣느냐 하면 자 VI를 자, 입력 저항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반전 단자에 들어갑니다. 반전 단자에 들어갑니다. 비반전이 아니라. 자, 비반전 단자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비반전이고 반전 단자에 들어가게 되면 반전 증폭기가 됩니다. 전원이 그렇게 들어가면 반전 증폭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반전 입력과 연결된 저항 R1이라는 것은 출력을 반전 입력으로 그 개한시킨 R2 비반전 입력을 접지시킨 그런 회로라는 얘기죠. V-가 입력 단자이고 V-가 입력 단자이고 출력 전압은 반대 위상이라는 얘기니까 뭐 출력 전압을 그려보면 이렇게 입력 전압이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는 반전 증폭기라서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져서 이렇게 증폭은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 자,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자,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돼서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전 증폭기라고 한다는 얘기죠. 위상차가 그 0도면 비반전 증폭기. 자, 이렇게 바뀐 것은 180도가 되는 겁니다. 180도 위상 그 차가 있어서 자, 이거는 반전 증폭기가 된다는 얘기죠. 180도. 그 회로 모양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비반전 단자를 이렇게 접지시켰죠. 역시 플러스 그 비반전 단자랑 그 반전 단자는 가상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등가 회로상에도 마찬가지 가상 단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0V라고 보는 거죠. 가상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그 회로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V뿔이랑 V마이너가 0V가 입력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저항 입력 저항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그 이렇게 반전 단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I는 V 입력은 마이너스 I R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앞에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가 이득이 무한대가 되려면 입력 단자 간의 전압이 0에 가까워야 하고 단락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가상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전 증폭기의 경우 비반전 단자가 접지이고 반전 단자와 비반전 단자가 단락 상태가 되는데 이게 가상 접지이란 얘기죠. 그 비반전 단자가 0V고 반전 단자도 0V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라서 두 단자 모두 다 같다는 얘기죠. 0V로 같다. 따라서 두 입력 단자의 인입 전류도 0A가 됩니다. 이제 0A가 될 것이고 그럼 산출된 전류라는 것은 반전 입력에서 Vout으로 흘러야 하는데 그 반전 입력이 가상 접지에 의해서 0이 되어야 하니까 그
반전 입력에서 V 아웃으로 흐르는 전류가 역으로 그 V 아웃에서 어떻게 R2로 이렇게 그 가서 그 가상 접지로 이렇게 흘러야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흘러야 하기 때문에 이 R2에 흐르는 그 전류는 마이너스 전류가 됩니다. R2분의 V 아웃이 되니까. 그래서 R2의 전류 이게 R2에 이런 전류가 흐르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마우스가 역시 말을 잘 안 듣네요. R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글자가 좀 안 좋습니다. 마우스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입력과 출력이 반대의 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출력 쪽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V인도 마이너스 IR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한계가 이제 접지가 된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VI는 I 곱하기 R1이 될 거고 Vout은 역시 마이너스 I 곱하기 R2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얘가 전체의 출력이란 얘기고 전압 등폭도는 1 플러스라는 게 없죠. 비반전은 1 플러스 갈로 R1분의 R2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될 겁니다. 요 두 개의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접지형 반전 증폭기의 R2에 의한 부계한 증폭기라는 얘기죠. 페루프의 전압 이득 마이너스 R1분의 R2가 게루프의 전압에 비해 훨씬 작다. 페루프라는 것은 이렇게 궤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페루프를 만들어줬죠. 궤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게루프를 쓰지 않고 페루프를 쓰는 것은 안정도라든가 주파수 특성이라든가 잡음 특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를 보면